미니미니님이 우울증 약에 대한 편견일 수 있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매가 일찍 오거나 뇌에 영향이 Dr. Friend. 뭉스팍스님이 질문해 주신 게 우울증 완치가 가능하냐 또 걸릴까봐 무섭다. 가능하죠. 하지만 가능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요. 완치라는 게. 하지만 가능한 분들은 이제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혹은 뭐 1년 정도 먹으면 진짜 우울증 약을 종결하는 경우가 그냥 아예 종결을 할 수 있군요. 많아요.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 하루에 제일 많은 날은 4분인가 5분이 치료 종결한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 약 어떻게 설명해 주시거나 이제 언제로 예약 잡으시거나 이런 거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낙준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뭐 6개월 받았다가 좋아졌어. 그러면 이낙준 환자분은 이제 치료 종결이니까 예약 없이 가실게요. 그러면 이제 가실게요. 예. 예약 없이 가실게요. 팔로우 없이. 그게 오픈 팔로우업이라고 하던가? 그럼 이제 저희 조무사님이 이렇게 딱 눈웃음, 아이고 잘 됐네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하루에 5명까지도 있을 정도로 있는데 물론 꽤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예요. 그래도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나은데 나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치료 종결하기는 어려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관리다. 언제 치료가 끝날까요? 그러면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거든요. 처음에 비해서 좋아진 게 있지 않냐. 그럼 이런 게 좀 좋아지셨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낙준 환자분이 다니면서도 뭐 증상이 하나도 낫지 않고 좋아지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니시면 뭐 100%는 아니지만 50%라도 좀 좋아지면 그런 생각으로 하고 좀 다니시면 어떨까. 관리라는 게 좀 이게 벌써 1년이 지났으면 좀 장기적인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네요. 이러면서 또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좀 꾸준하게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고요. 또 걸릴까봐 무섭다.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치,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완치됐을 때 또 걸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다니면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완치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재발이 돼도 또 좋아질 거고 이겨내본 경험이 있다. 내가 어쨌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또 걸리면 또 주치의 선생님 와서 좀 약 먹고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썸님이 마음의 감기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울증 인식이 안 좋은 것 같다. 오히려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쓰고 그치, 만든 건 이거는 아닌데 아마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기는 편하게 병원 가는 것처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니까 누구나 병원 오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감기는 병원 안 가도 낫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울증을 감추지 말자 약간 이런 뜻도 있었었던 것 그쵸, 같은데. 병원. 그래서 저는 이 썸님이 또 얘기를 하셔서 한번 두 분께 우울증은 마음의 뭐다 한번 비유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또 다른과 의사니까 뭔가 제가 오늘 이제 진단 기준 뭐 치료 뭐 원인 이런 걸 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네. 왜냐면은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 맞아.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을 그쵸? 위협하는 병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단기간에 날 수 있는 병. 마음의 고혈압은 어떤 것 같아요? 고혈압을 또 많이 치료한 의사. 일견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혈압이 어떤 단일 질환 중에 어떤 사망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근데 고혈압은 본인이 증상이 없을 수 있잖아. 근데 고혈압은 본인이 뭐 고통스럽진 않은데 우울증은 심하면 고통스럽잖아. 고혈압은 내가 잘 못 느끼는구나. 이거 혈압을 쟀을 때만 좀 느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우울증이 정말 자체로도 고통스러우면서 스펙트럼도 다양한 약간 이런 병이라는. 근데 고혈압도 되게 뭐 굉장히 그 치명적인 잘 모르지만 치명적인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한 만성비염이다라고 얘기 또 해주셨거든요. 우울증은 우울증은 만성비염이다. 어떤 것 같아요? 만성비염이요. 만성비염이 여기 느르 씨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비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환경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크고 그리고 비염으로 인해서 내가 성가신 거지. 고통스럽진 않잖아. 비염으로 뭐 죽음까지 이르기는 쉽지가 그러니까 않지.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만성중이염이다.
만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은 중이염은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하긴 기가 아니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감염 때문에 감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뇌까지 뇌까지 전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뼈가 되게 얇기 때문에 그거 부수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거든.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약간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뭐 세방고리관을 망가뜨리게 되면 이제 어지럽고 하면 이제 아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관리하면 크게 불평감 없이 지낼 수도 있고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스스로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성 중이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중이염 말고 급성은 워낙 쉽게 좋아지니까 이제 만성 중이염이 저는 이게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라고 하고 싶은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거는 8호 강장님이라고 또 정시환 선생님이죠. 인스타그램에 8호 강장님을 치시면 이제 저희 인스타도 있어요. 근데 저희 닥프 인스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닥프 인스타에도 요즘 웹툰이 올라가는데 여기 8호 스퀘어 8호 강장님이 정신과 의사신데 웹툰을 그리시는 인스타툰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우울증은 마음의 골절이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 감기보단 오래 가고 감기랑 달리 치료를 안 받으면 꽤 고생하고 굉장히 맞는 비유다. 그리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진다고 다 부러지진 않아요. 그러네. 봐봐요. 그러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자책을 하거든요. 우울증 마음이 환자분들은. 부러진 거네. 근데 골절은 사실 똑같이 넘어져도 야, 넌 왜 그거 가지고 넘어져? 그럼 치료받으면 되잖아. 굳이 내 탓을 하기보단. 그리고 한 번에 큰 충격으로 부러질 수도 있는데 작은 충격이 계속돼도 그러면 스트레스 또 골절.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잘 부러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잘 부러지는 체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우리가 골절 덜렁덜렁 하면서 다니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후유장애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죠. 그리고 중요한 뼈가 부러지면은 사망할 수 있죠. 맞아요. 노인분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낙상을 해서 골절을 하면 대퇴골골절. 그 이후로 확 나빠지기도 하니까 6개월 이내 사망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잘 나으면은 더 단단하게 붓기도 해요. 맞아요. 네, 한번 그런 걸 이겨내셨던 분들은. 그러네. 골절인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제 좀 잘 안 붓고 좀 삐뚤삐뚤 부러진 뼈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예쁘게 딱 부러지면 기부스 하라고 하죠. 예쁘게 딱 부러지면 그냥 딱 네. 일자로 기부스 잘 붙여놓고. 그렇죠. 이제 복합 골절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죠. 뼈가 튀어나온 거.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죠. 응급수술. 그러니까 골절 뭐 손가락 부러졌다고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가도 돼 할 수도 있지만 응급수술이 필요한 골절도 있고 바로 해야 될 수도 있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고 골절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쁘게 부러진 뼈는 기부스를 한다는 건 사실 외부의 힘으로 붙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부에서 뼈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치료 안 받고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뼈 부러졌는데 저절로 낫기 기다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없지. 요즘 같을 때. 가지. 봐서 이게 부러지면 기부스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비유가 저는 8호 강장님이 하신 건데 좀 맞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굉장히 되게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일련 말이 되네요. 이제 경화수월님이 감염성 우울증과 불안형 우울증이 뭔지 뭐 감염성 우울증은 이게 뭐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은 우울한데 내가 어쨌든 일상생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최대한 밝은 척을 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는 이제 외부의 내 모습과 내부의 내 모습이 좀 괴리감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도대체 내 진짜 감정이 리얼한 감정이 뭔지 좀 깨닫지 못하는 경우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잘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게 이제 감염성 우울증일 수 있고요. 불안형 우울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한 분들 중에 아까 DSM-5 얘기했죠. 그 중에 좀 불안한 증상이 좀 따로 있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어떤 그 격가지에 좀 붙여서 이분은 엔자이티 증상, 불안이 높은 우울증이다.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하는데 아무래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불안 증상도
같이 높아지기는 해요. 사실은 미니미니님이 우울증 약에 대한 편견일 수 있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매가 일찍 오거나 뇌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이 치매를 일으킨다라는 거는 뭐 네이버 기사만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세요. 사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그것도 많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일도 계속 해야 되고 운동도 계속 해야 되고 사람들도 계속 만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울증인 경우는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는 우울증은 오히려 치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우울증 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치매를 막을 수 있고요. 이 우울증 약은 사실 그 청소년들도 복용하도록 이미 FDA의 승인을 난 지가 이미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쓰게 했다라는 건 굉장히 안전한 약. 안전한 약이죠. 아이한테 하는 거는 연구 정말 빡빡합니다. 모든 약들이 이게 식약처나 FDA에서 아무한테나 승인해주지 않아요. 아이한테 쓰는 거는 성인보다 훨씬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우울증 약이 나온 지가 막 1, 2년이 아니라 이미 몇십 년이 됐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울증 약으로 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미 뭐 폐기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요. 뭐 승인이 취소가 됐을 거고 하는데 그런 일은 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창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좀 주변에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러면 우창윤 선생님 좀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진료를 보게 할 거예요. 진료를 막 이렇게 야 그래도 병원 가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예약해주거나 예약을 해준다 적극적으로. 실제로 우창윤 선생님은 진짜 뭐 주변 지인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한테가 아니라 뭐 어디 사시는데 좀 아는 병원이 있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누가 좀 이렇게 힘들면 빨리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여기도 계속 글이 올라오거든요. 운동하면 우울증 사라진다. 뭐 나가서 좀 놀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그걸 스스로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하면 이렇게 좀 개운함을 느끼지만 있죠. 그거를 지금 당장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야 가서 운동해봐 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할 수 없는 건데. 뭐 물론 본인이 효과를 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우울증 환자분들 볼 수도 있는데 운동하면 싹 낫더라. 뭐 이런 게 최근에 어떤 우울증 관련 기사 댓글에도 막 그런 게 달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다 니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운동만 하면 뭐 싹 낫는다. 뭐 마음이 편해서 그렇다. 뭐 군대 가면 다 낫는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뭐 우울증 운동이 나으면 왜 뭐 그러니까 왜 사람이 왜 죽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질환의 영역이지 운동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은 그런 건 있어요. 경증 우울증인 경우는 운동이 약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건 있어요. 경증 아주 약한 정도의 우울증은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문턱이 높기 때문에 뭐 경증일 때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다 많이 심각해야 이제 병원도 고민하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낫는다. 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낫는다. 그런 것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 것만 하면서 좋아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의욕이 없고 모든 거에 흥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IQ 점수가 막 몇십 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 누가 나 좀 차로 치워줬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해라 이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쉽지 않다, 진짜. 그래서 좀 충분히 주변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진지하게 내 얘기를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 듣고 한 번쯤은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경험담 뭐 혹은 내 주변에 어떤 누가 좀 치료를 받았대더라 요즘은 그런 게 뭐 창피하고 꺼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를 망설이는 이 채팅창에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갖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병원에 가서 좀 의사가 별로다 그러면 또 다른 병원 가보시고 그러시면 되거든요. 네. 처음부터 한두 번으로 좋아지실 생각보다는 그래 한 달은 2달은 다니자 이런 마음으로 좀 다녀보시면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결정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용기를 갖고 오신 분들이니까 주변 분들이 어떤 상처를 주거나 뭐 편견을 조장하는 말보다는 정말 많은 응원, 이런 지지를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이제 결혼 이틀 전에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될 줄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인데 예. 그날 라이브 하실 건가요? 결혼 때 우리가 해야지. 얘가 할 수 없지. 아, 그쵸. 우리가 틀면 되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야, 그러면 진짜 그거는 도현이 운다. 운다. 그 신랑 입장하면서 그거 도현이 어머니 아버님이 울지. 어머니 아버지 울지. 아유, 참. 그건 안 돼. 우리 신랑놈이 이러고 입장하고 어. 있으면은 그 울지. 네. 그 아니겠냐. 결혼 또 네. 결혼 많이 축하해 안 주셔서 되겠네요. 감사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신혼여행 그 브이로그로 나중에 찍어서 올려주실 거죠? 예, 뭐 또 저희 신혼여행 좀 특별하기도 한데 아직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예. 하여튼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예. 인스타 또 들어오시면은 예. 신혼여행과 관련된 사진들이 조금씩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남의 있었어요? 결혼인데 그렇게 미리 계획을 했나요? 뭐 네,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약 줬어?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